명작 이작입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고대 국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동북 공정이란 건데, 이런 역사 왜곡은 말도 안 돼. 우리가 벌컥 화를 내거나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의도적으로 자국민들에게 교과서에서부터 이렇게 거짓된 사실을 줄기차게 가르쳐서 중국인이 특정한 역사 인식을 갖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도냐? 바로 중국인을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 통합하고 한국과 같은 주변 국가의 역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거죠. 역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끼리의 어떤 논란이면 그게 뭐 술자리에서 싸우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정도이겠지만, 세계사적으로 국가 간의 역사 분쟁은 자주 전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역사 분쟁을 통해 국가주의를 고취시키면 국민을 전쟁에 보다 더 쉽게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국가 전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온상이고 사람 먹는 것 같고 아주 장난질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의심받는 중국, 참 많이들 싫어하고 비난하며 까시는데요. 우리가 중국을 까더라도 그들이 교과서에서부터 숨기거나 왜곡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부터 잘 알고 까자. 오늘 명작 이작의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표식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과 4대 관계라서 조공을 드리는 나라였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어떤 굴욕감 때문에, 막말로 우리가 꿀린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국제사회 간의 물물교환, 즉 외교의 일환인데요. 작은 나라가 바치는 게 있으면 큰 나라는 또 반드시 뭔가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중에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인지 핵심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현재 미국과의 관계도 뭐 조공의 협상 같은 것으로 그 용어가 바뀌었을 뿐 매한 가지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중국은 자국의 조공을 받은 역사는 부각시키면서 뭐 가령 변변찮은 선물 하나 받은 것도 뭐 조공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시해마지 않는 그 변방의 오랑캐들에게로 뭔가 중국이 조공을 바쳤던 그런 역사는 은폐합니다. 북경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중국사 강요라는 책은 중국 전역의 고등학교 우수교재 특등상을 받은 적도 있는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여기서 중국과 흉노의 외교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였을 때 흉노는 이미 중국을 압박하던 다른 외부 세력이었어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 유목민족 흉노를 막기 위함이었죠.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흉노를 압박합니다. 기원전 200년 겨울철에 그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 토벌에 나서죠. 처음에는 뭐 승승장구하는가 싶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백덩산에 숨어있던 40만 흉노족 정예 부대에게로 유인당하고 이렇게 포위된 꼴이었어요. 이때 유방은 흉노족 왕후에게 뇌물을 주고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오기는 합니다. 그 대신
중국에 불리한 평화조약을 흉노와 체결하게 되는데요. 중국 공주를 흉노 왕족에게로 시집 보내고 교역시장을 열어서 해마다 비단과 식량을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흉노족에게로 일방적으로 제공했으니까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조공인 거죠. 이렇게 시작된 중국의 흉노에게로의 굴욕의 역사는 기원전 133년 한무제가 본격 흉노를 공격할 때까지 무려 60년 이상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 최고의 역사 교과서 중국사 강요에서는 한나라가 흉노를 압박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유방의 30만 대군이 흉노 40만 대군에게 아주 박살이 났다는 사실도 두리뭉술하게 숨긴 채 그냥 많은 군사가 죽었다 이런 정도로 기술하는 거죠. 전쟁에 패배했다는 확실한 선언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의 이러한 근성 또 기질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서 포크레인 알몸 김치가 중국 거는 맞는데 이게 수출용은 아니다. 또 코로나가 우한발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 뻔뻔스러운 입장이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배운 중국 역사 역시 북방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아 중원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중국 문화에 동화시켜서 유목민 문화는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배웠죠. 마치 중국 한족은 언제나 승리한 것처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위진 남북조 시대조차도 중국 한족은 굳건히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랑캐를 흡수했다.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경인민교육출판사가 2006년도에 고급 중학생들을 위해 발행한 중국 고대사에서도 소수민족의 문화는 한족과 결혼해 살면서 모두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 한족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한 역사는 중국 전체 역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죠. 실제 청나라 때 중국의 공식 언어가 만주어, 몽골어, 티베트어, 중국어 이렇게 4가지나 되었고요. 강희제의 엉해궁이나 황실의 별장, 피서산장 등의 청나라 건축물에 걸려있는 현판마다 사실 이 4가지 문자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써서 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족 중심의 역사관에 찌들어 있지 않는 이상 중국은 유목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맞는 겁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한족의 승리만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족이 중국을 지배한 기간은 전체 역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요. 자, 저 이작이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왜곡의 중국 역사는 다름 아닌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입니다. 인민교육출판사가 2005년도에 그 고급 중학용으로 펴낸 중국 고대사에는 수나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양제가 재위 기간 동안 무리한 요역이나 부역을 추진해서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모했다. 게다가 고구려를 3차례나 침략해서 전쟁했다. 자, 그런데 3번의 고구려 침공만 기술했을 뿐 수나라가 번번이 패했다는 사실은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고구려인들이 중국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들이대면서 고구려와 수나라가 평화적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여기저기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라는 중앙에 마치 속해 있었던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거죠. 다시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더 욕심을 내서 팽창을 시도하느라 고구려를 세 차례나 침공한 것은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거듭 그 인민을 전쟁에 동원해서 번번이 실패한 탓에 마침내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중국은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절대로 부각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는 근본을 따지자면 중국이 공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춘추필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추필법은 대의명분에 따라 선을 권장하고 악을 경계한다는 입장이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대의와 명분, 또 선과 악의 기준이 당최 누구한테 혹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공자가 최고의 대인이다? 아니 나아가 중국의 관점이 절대선이랍니까? 요컨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정치적인 세계관으로서 역사를 바라보고 기술한다면 객관성이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객관성이 없는 사료라면 야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사로 세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국의 역사 교과서, 저 이작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중국의 역사 교육이 이대로라면 그들의 세계관만큼 동아시아의 미래도 위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공자보다 맹자를 좋아라 하는 저 이작이 맹자가 남긴 한 말씀을 상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욕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다. 집안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 자기 집안을 파괴한 뒤에 다른 집안에게 파괴당한다. 또 나라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침범한 뒤에 다른 나라에게 침입당한다. 자, 그러면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인과 나라를 성찰하는 길이야 역사를 바르게 아는 데에 있겠습니다. 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 주말 휴일입니다. 명작, 이작,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차고 행복하게 지내시게요. 감사합니다.